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혜 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 하셔야 됩니다. 민법과 중개사법 기출문제집을 아주 많은 분이 구입하셔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이 좀비 기출 특강은 민법이나 중개사법 매일매일 약 60회에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법하고 중개사법은 매일매일 조금씩 기출문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주세요. 네, 제35회 민법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민법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민법 좀비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민법 강의 노트란 제가 수업시간이나 유튜브 강의에서 활용하는 PPT 자료를 강의 노트로 만든 것입니다. 세 종류가 있고 이 세 권을 동시에 구매하실 때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세 권 중 두 권을 동시에 구매하실 때도 할인 혜택이 약간 있습니다. 필요하신 책을 같이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위 계좌에 입금하신 후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빠른 시간 내에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교재명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법 세 권 모두 민법 합격서 좀비 기출 문제집 과목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개사법하고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목과 원하는 교재명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그래 배송에 착오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비 기출 특강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수는 위쪽 왼쪽 상단에 1페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법 기출 문제는 지금 1, 2, 3, 4, 5 보시면 다 얇은 글씨로 되어 있죠. 얇은 글씨는 시험에 가끔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문에 혹시 굵은 글씨가 있으면 그럼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을 말합니다. 1번 지문은 5개 다 시험에 가끔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1번 법률행위 종류 연결이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뒷부분을 먼저 봐요. 그럼 1번 교환은 채권행위죠. 2번도 계약 해제,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처분행위,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죠. 4번 임대차는 유상이고 5번 증여는 무상 맞습니다. 2번 문제도 1, 2, 3, 4, 5가 굵은 글씨가 없죠. 시험에 가끔 나오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2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가로는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법조문과 판례만 나오니까 가로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1번은 제일 끝에 포기.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죠. 항상 T를 봐요. 2번 추인도 상대방이 있고 3번 상계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4번 포기 상대방이 있어요. 5번이 정답이죠. 내가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정해있지 않죠?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D를 보라 그랬죠? 1번 취소, 2번 추인, 3번 동의는 다 상대방 있습니다. 4번 유중, 유언이 정답이죠.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5번 해제는 상대방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제 준물권행위인데 준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물권 이외,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처분하고 다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니까 물권행위인데 물권 이외라 준을 붙인 겁니다. 예를 보면 가로 열고 채권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더 이상 이행 문제가 남기지 않고 채무 면제처럼 돈 갚지 마 그래도 이행의 문제가 남기지 않는데 얘들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준을 붙여서 준물권행위라고 부릅니다. 다음 권리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말 그대로 타인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금을 신축하거나 소유권 시효취득, 부합 등을 말합니다. 다음 승계취득은 타인 권리에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건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전적 승계는 이 두 가지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보려고 이걸 보는 겁니다. 특정이 특별 승계입니다. 이건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즉 X를 매매하면 X만 취득하죠. Y를 증여하면 Y만 증여받죠. 이렇게 특정함을 승계하는 겁니다. 이번 포괄승계는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수개 여러 개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즉 상속이 일어나면 아버지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취득하죠. 이런 게 포괄승계입니다. 다음 설정적 승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권리 일부 권능만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저당권은 제한물권을 말합니다. 즉 제한물권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사용 수익권만 넘기는 것이고, 그러죠? 다음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같은 담보 권능만 새로운 권리자에게 넘기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세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볼 필요 없어요. 다음 준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일정을 행위하지만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의사통지와 관념 사실통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1번 의사통지란 당사자가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면 법인의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부여된 걸 말합니다. 각종 채권이나 거저 등을 말합니다. 다음 관념이나 사실통지는 당사자가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부여된 걸 말합니다. 지금 내가 대리권을 줬거든요. 그걸 표시하는 거죠. 각종 통지 등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4번 문제도 자 1, 2, 3, 4, 5가 굵은글씨가 없으니까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건데 여기 1, 2, 3, 4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에 밑줄이 있죠? 이렇게 밑줄이 있는 것은 제 요약집, 합격서에 없는 지문입니다. 그만큼 덜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4번은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가로는 볼 필요 없더라 했죠? 우리는 법전문가 판례만 나오니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임차인의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이건 청구권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청구해서 상대방이 이행해야만 받는 겁니다. 2번 지명은 중요하지 않고 아까 채권 양도는 물권이 아니지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니까 준물권행위였습니다. 3번 부동산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특정물만 취득하니까 특정승계입니다. 4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것은 원시 취득이었죠. 5번은 최고는 의사통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비기출특강은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한편 민법 이론 강의는 매주 강의를 올려드리죠.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고 민법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민법과 중개사법을 매일매일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 35회 시험에서 반드시 동차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